아픔을 기록하고 미리 진단받고 나만의 진료 도우미 어플리케이션 아프지마를 개발한 컴백홈 팀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들 혹시 이런 경험도 있으셨을까요? 이상하게도 꼭 밤이나 공휴일에 병원이 문을 닫으면 갑자기 아프기 시작해서 다들 좀 서러웠던 경험이 있으셨을까요? 그리고 막상 참았다가 아침에 병원을 가도 언제부터 아프셨어요? 라는 말을 들으면 평소에는 아팠는데 언제부터 아팠는지, 얼마나 아팠는지 정확히 생각이 나지 않아 제대로 못한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실제로 통계상 많은 환자들이 짧은 시간 동안 자신의 상태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해 의료인에게 정확한 진단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의료인에게 진료를 받아야 하는 여러 상황에서 우리는 크게 두 가지 문제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첫째로, 진료를 받기 위한 시간과 장소의 제약이 존재하곤 합니다. 둘째로, 환자 개인이 진료 중에 증상에 대해 설명하기 위한 시간이 부족하거나 본인의 증상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여 결과적으로 제대로 된 진단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 실제로 시장에는 비대면 진료를 위시한 많은 어플들이 있습니다. 다만 현재 이 어플들은 비대면 진료를 제외한다면 별다른 큰 기능이 없는 어플들이 대부분 상황입니다. 해당 어플들과 저희 서비스를 비교한 결과인데요. 기능을 비교해보면 앱 내에서 진료를 할 수 있는 어플들의 경우에는 비용이 발생하거나 그 외의 기능이 제한적인 상태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컴백홈 팀은 단순히 채팅 AI 질병 진단 기능뿐만 아니라 진단 기록을 저장 및 조회하는 기능, 사용자의 질병 증상 기록 및 시각화 기능을 제공하는 AI 챗봇 진단 어플리케이션 아프지마를 개발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저희 어플의 기능과 시연 영상을 보여드릴 차례인데요. 저희 아프지마 어플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크게 세 가지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채팅을 통한 AI 질병 진단 기능입니다. 메인 페이지에서 AI 진료받기를 선택하면 채팅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AI와의 채팅을 통해서 환자의 상태를 파악합니다. 우선 환자의 주요 증상을 파악한 뒤 그에 따른 세부적인 질문을 통한 충분한 정보를 얻습니다. 진료가 완료되면 의심되는 세 가지 증상이 표기됩니다. 각 질병을 선택하게 되면 질병에 대한 정의, 증상, 원인 등 질병에 대한 상세 정보를 제공합니다. 두 번째로 진단 기록 저장 및 조회 기능입니다. 앞서 AI 채팅을 통해 진단받은 내용은 자동으로 저장되어 있습니다. 메인 페이지에서는 최대 3개의 최근 진단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고 방금 보신 것 같이 하단 내비게이션 바를 통해 그 내용에 대해 접근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증상 기록 및 시각화 기능입니다. 캘린더처럼 사용자가 평소 증상에 대한 기록을 남겨줄 수 있는 기능으로 이후에 진료 시 언제부터 어디가 아팠는지 기록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만약 오늘 두통과 기침이 많았다면 다음과 같이 컨디션에서 심한 고통을, 증상 부위 질환 선택에서 두통과 기침을 선택하면 됩니다. 선택사항이 없는 증상이라면 아래의 증상 추가를 통해 추가할 수 있습니다. 기록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월별 증상을 그래프로 시각화하여 증상의 빈도, 추이를 볼 수 있는 시각화 기능도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 어플을 개발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용한 기능 구현 방식들에 대해서 소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프론트는 크로스 플랫폼을 지원하는 리액트 네이티브를 사용하여 iOS,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을 한 번에 만들 수 있도록 하였으며, 리액트 내비게이션을 사용하여 어플의 구조를 설계하고 컨텍스트 API를 사용하여 상태를 관리할 수 있도록 제작하였습니다. 증상 통계를 보여주는 차트는 빅토리 네이티브를 사용하여 제작하였습니다. 서버는 스프링 기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데이터 저구 기술은 JPA와 쿼리 DSL을 사용했습니다. API 문서화는 텍스트 기반인 스프링 레스트 닥스를 사용하였으며 테스트 커버리지 측정은 자코코를 사용했습니다. 데이터베이스는 MySQL과 Redis를 사용했습니다. AI 서버는 파이썬 플라스크를 기반으로 가볍게 API 배포를 진행하였으며 AI에 대한 설명은 다음 파트에 좀 더 설명하겠습니다. AI 진단 모델은 회사의 기존 솔루션의 성능 이상의 모델을 설계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기존의 솔루션은 준수한 성능을 보였으나 추가 확보된 데이터셋을 포함하면 정확도에 큰 하락이 생겼습니다. 저희 팀은 이러한 성능 지표의 하락을 극복하고 성능을 향상시키고자 데이터와 모델 측면에서 AI 개발을 진행했습니다. 저희가 기업으로부터 제공받은 데이터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증상, 증상 시작 시점에 대한 답변, 환자의 나이 등 진료 시 차트에 작성한 내용과 의사가 진단 내린 증상 대분류와 병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희는 다음의 문제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첫 번째로 같은 컬럼이라도 증상에 따라 상이한 질문에 대한 답변이 들어왔습니다. 다음으로 특정 성별에만 나타내는 증상 질병이 존재하므로 남성에게 여성의 질병이 나타나는 등의 문제를 차단해 방지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데이터는 데이터 수에 비해 클래스가 많고 그러하여 클래스 불균형이 매우 심하였습니다.
기존 솔루션에서는 첫 번째 문제를 환자의 기본 답변을 통해 주요 증상 예측하는 부분과 그 후 추가 질문을 통해 자세한 질병 예측하는 부분으로 나누었고, 성별 문제를 해결을 위해 남성용과 여성용 모델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저희는 이 두 단계로 나누어 진행하는 방식을 차용하되 데이터 수가 적기 때문에 성별에 따라 나눠 학습할 경우 성능이 저하될 것이라 판단하였고, 이 부분은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저희의 AI 예측 프로세스를 모식화한 그림인데요. 증상 분류와 질병 진단을 하는 두 단계 방식을 구성하였고, 하나의 모델로 학습 배포하되 배포 시에만 행렬고 명상을 통해 필터링하는 과정을 추가하였습니다. 증상 분류에 활용한 기술들입니다. TF-IDF는 문서 내 단어의 중요도나 문서 분류 등에 사용하는 통계 기반 가중치로 전체 문서 중 해당 문서에만 자주 나타날수록 큰 값을 가집니다. 다음으로 사용한 심층신경망은 인간의 뇌를 모사한 알고리즘으로 다수의 은닉층을 쌓은 인공신경망입니다. 저희는 과적합 방지를 위해 얕은 신경망과 높은 드롭아웃 레이트를 사용하였습니다. 질병 진단 부분에서는 한국의 코버트를 사용하여 사전 학습된 코버트 모델을 활용했습니다. 저희는 샘플마다 모든 컬럼 값들을 이어부터 하나의 문자로를 만들어 코버트를 파인 튜닝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앞서 언급한 데이터의 클래스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백트랜스레이션 기술을 활용했습니다. 이 방식을 활용하여 문진 데이터 수가 5개 아래인 적은 학습 데이터를 여러 언어로 번역한 뒤 재번역을 거쳐 최소 10개 이상의 문진 데이터를 가질 수 있도록 전처리를 진행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델과 데이터에 따른 최종 성능 비교입니다. 회색이 기존 솔루션의 방법과 성능, 노란색이 저희의 방법과 성능입니다. 두 모델 모두 정확도가 향상되었으며 특히 질병 진단 모델의 경우 최종 성능이 87%로 11%의 향상을 이뤄냈습니다. 여기까지 컴백홈 팀의 발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